이불을 박차고 일어난 아침이 몇 번이었던가. 오늘은 다르다고, 이번에는 정말 바뀌겠다고 손끝으로 다짐을 눌러 쓰던 새벽들. 다이어리 첫 장에 새로 쓴 다짐. 새벽 알람에 맞춰 억지로 뜬 눈. 스스로에게 건넨 수십 번의 약속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나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걱정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수없이 되물었다. 의지였을까? 습관이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나라는 사람은 원래 이런 걸까?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이미 오래전 훨씬 서늘한 사실 하나를 실험실 안에 붙들어 두었다. 무언가를 지켜보는 행위 그 자체가 그것이 변하는 것을 완전히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1990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웨인 이타노와 데이비드 와인랜드가 이끄는 연구팀은 베릴륨 이온 수천 개를 진공 장치 안에 가두었다. 이 이온들은 마이크로파를 쬐면 서서히 다른 에너지 상태로 옮겨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온은 약 256mC에 걸쳐 처음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매끄럽게 넘어갔다. 문제는 그 사이에 자꾸 들여다보았을 때 일어났다. 연구팀이 전환이 끝나기 전 짧은 간격으로 이온의 상태를 계속 측정하자 이온은 좀처럼 다음 상태로 넘어가지 못했다. 측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온은 다시 처음 상태로 확인되었고 전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지켜보는 눈이 잦아질수록 변화는 점점 더 굳어 멈추었다. 이 현상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제논의 오래된 역설에서 이름을 따와 양자제노 효과라 불린다. 날아가는 화살은 어느 한순간을 딱 잘라보면 언제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 역설이 원자의 세계에서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물리 현상이었던 것이다. 너무 자주, 너무 집요하게 확인하는 시선 하나가 마땅히 일어나야 할 변화를 얼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 이 결과는 이후 수십 년간 여러 실험실에서 되풀이 확인되며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로 자리 잡았다. 나는 이 실험 기록을 처음 읽었을 때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물음 하나가 다른 각도로 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왜 그렇게 바뀌겠다. 다짐하고도 늘 같은 자리였을까? 어쩌면 문제는 의지의 크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지켜보던 그 방식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돌아보면 나는 늘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와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곧바로 역시 나는 이 모양이지 라는 오래된 결론으로 되돌아갔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도 몇 걸음 못 가. 저번에도 이러다 그만뒀잖아. 라는 목소리가 뒤따라와 걸음을 붙들었다. 지켜보고 확인하고 다시 옛 상태로 되돌려 놓는 그 반복. 심리학은 이것을 반추라 부른다. 1991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수전 놀렌 혹스만은 이 반추라는 습관을 오랜 시간 추적했다. 그의 반응 양식 이론은 우울하지 않던 사람들 중에서도 힘든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곱씹고 또 곱씹는 사람일수록 이후 더 깊은 우울로 빠져들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반추는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한자리에 붙들어 매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것이 그저 나쁜 습관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이타노의 이온을 얼어붙게 했던 바로 그 잦은 측정과 같은 구조였는지도 모른다. 마치 물 끓는 냄비 뚜껑을 한시도 놓지 못하고 계속 열어 확인하면 오히려 끓는 점에 닿는 시간이 늘어지듯이 2011년
예일대학교의 저드슨 브루어 연구팀은 숙련된 명상가들의 뇌를 fMRI로 들여다보았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 불리는 뇌 영역이었다. 이 영역은 우리가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즉 마음이 정처 없이 떠돌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되짚을 때 활성화된다.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오랜 시간 명상을 수련해 온 사람들은 명상하는 동안뿐 아니라 명상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이 자기 참조 영역의 활동이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감시의 스위치가 조용히 내려가 있었던 것이다. 세 개의 발견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다. 이타노의 이온은 잦은 측정 아래에서 얼어붙었고, 놀렌 혹스마의 반추자들은 곱씹는 생각 아래에서 우울에 붙들렸고, 브루어의 명상가들은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는 그 회로 자체를 가라앉혀 두고 있었다. 세 분야, 세 개의 언어. 그러나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다.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려는 그 시선이야말로 정작 그것이 스스로 움직일 자유를 빼앗고 있었다는 것. 나는 이 세 가지 발견을 나란히 놓고 나서야 오래전 배웠던 한 단어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무아. 오랫동안 나는 이 말을 내가 없다는 뜻으로, 어딘가 서늘하고 허무한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읽힌다. 무아란 존재를 지우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판정하던 그 감시자의 자리를 잠시 비워두라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감시자가 없다는 것과 내가 없다는 것은 다른 문장이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다만 나를 채점하던 자리 하나가 잠시 비어 있을 뿐이다. 수행 전통은 오래전부터 배꼽 위, 명치 아래 그 자리를 많이 풀아 태양신경총이라 불러왔다. 자아와 의지와 통제가 뭉쳐있다고 전해지는 자리. 나는 처음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앉았을 때를 기억한다. 그 부위는 늘 은근하게 굳어 있었다. 발표를 앞둔 순간, 실수를 저지른 직후, 잠들기 전 하루를 복귀하던 밤마다 그 자리는 먼저 조여들었다. 마치 그곳에 작은 감시탑 하나가 세워져 나의 모든 순간을 채점하고 있는 것처럼 숨을 들이쉬며 그 자리에 주의를 가져가 본다. 처음에는 그저 긴장한 근육 한 뭉치였다. 딱딱하고 조금은 뜨겁고 오래 웅크려 있던 어떤 것. 그러나 다짐도 채점도 없이 그저 그 열기를 느끼기만 하자 조금씩 온도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진다. 날숨과 함께 조여있던 부위가 눈에 띄지 않을 만큼씩 풀려나간다. 판정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과 판정하려고 지켜보는 것 사이에는 이온을 얼어붙게 했던 그 차이만큼의 거리가 있었다. 이 거리를 나는 처음엔 믿지 못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데 무엇이 달라질까 싶었다. 그러나 며칠을 이어가던 어느 밤, 실수를 저지르고도 곧바로 역시 나는 이라는 문장이 따라붙지 않는 순간을 처음 만났다. 문장이 붙지 않은 그 짧은 틈, 그 사이에 아주 낯선 고요가 있었다. 감시탑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었다. 들이쉬는 숨넷, 그 자리에 온기에만 머문다. 잠시 멈추는 숨넷,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는다. 내쉬는 숨 여덟, 오래 세워두었던 감시탑 하나가 조용히 허물어지도록 둔다. 이 호흡을 몇 번 되풀이하는 사이 나는 내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던 그 오래된 습관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확인을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넷넷 8배 리듬을 5번. 하루 중 감시탑이 가장 높이 세워지는 순간, 잠들기 직전이나 실수를 저지른 직후에 되풀이해 본다. 매번 무언가 극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어느 밤, 감시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틈이 하루 전보다 조금 더 길어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뿐이다. 그러니 오늘 밤 다시 스스로를 다그치고 싶어지거든.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를 가로막아 온 것은 정말 의지의 부족이었을까? 아니면 한순간도 놓지 못했던 나 자신을 향한 감시였을까? 지켜보지 않을 때 나라는 존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을까?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채점하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이미 다음 자리를 향해 얼마나 나아가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판정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이 비로소 풀려나기 시작할까? 답을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오늘은 감시탑의 문을 잠시 열어둔 채로 이타노의 이온도 결국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사이에야 비로소 다음 자리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나는 오래 곱씹는다.